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VR, AR에 대해 소개해드릴 공지훈이라고 합니다. 요즘 VR, AR 굉장히 핫하죠. 핸드폰의 스노우나 각종 동영상 어플리케이션부터 시작해서 HMD를 쓰고 사용하는 VR 게임들, 그런 것들이 인기가 있고 각광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VR이 있었고, 그 다음 AR이라고 해서 증강현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묶어서 믹스드해서 MR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제 자꾸 앞에 글자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 XR이라고 해서 뭐가 될지 모르겠다 해서 XR로 또 용어가 변경이 됐다가, 최근에는 홀로그램이나 다양한 더욱 실감을 느끼게 만드는 다양한 기술 요소를 묶어서 VR, AR을 포함하여 실감형 콘텐츠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VR, AR은 그냥 머리에 뭔가 쓰고 하는 거다 이렇게 느끼실 게 아니라 조금 더 실감 있게 만드는 무언가들을 통칭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VR, AR을 포함하는 실감형 콘텐츠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그럼 어떤 기술 요소나 어떤 공부들을 하면은 앞으로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 얘기를 좀 드리고, 좀 거기에 필요한 기술, 또 역량, 또 사례,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감형 콘텐츠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대부분의 실감형 콘텐츠에서 포함되는 게요, 가상의 어떤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BTS가 실감형 콘텐츠 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그때도 보시면요, 실제로 BTS가 서 있는 공간과 여러분들이 관객에게 보이는 공간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가상으로 제작된 콘서트 현장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가상 공간의 제작이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요소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 VR도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딱 쓰는 순간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잖아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걸 만드는 기술은 뭐가 있느냐? VR이나 또 AR뿐만 아니라 또 홀로그램 이런 것도 가상으로 자기들이 컴퓨터가 계산을 해서 어떤 평면을 잡고 거기서 뛰어들게 되는 거죠. 이런 가상 공간의 제작의 대표적인 방식 중에 하나는 이제 3D 그래픽 작업으로 일일이 만드는 작업이에요. 이게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예전에 애니메이션이나 어떤 게임 그래픽이나 어떤 건축물을 3D로 제작하던 그 방식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상의 도시나 가상의 경기장, 가상의 콘서트홀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새로운 어떤 콘텐츠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런 걸 공부하실 때는 3D Max나 C4D 등 다양한 3D 툴을 활용하시게 되는데요. 이제 툴에서 제작한 것들을 퀄리티업 하는데 유니티 3D나 언리얼 엔진 같은 게임 엔진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툴에 대해서 좀 숙련이 많이 필요하고, 한 1에서 3년 정도의 어떤 공부는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그래픽 아트를 전공하는 친구들이 이제 난 나중에 그래픽 디자인 관련 학과를 가서 3D 쪽을 공부해서 이렇게 만들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같이 친구들이랑 이런 VR을 만들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그래픽 인원이 없다면 유니티 3D나 언리얼 엔진을 사용하게 된다면 각각 이제 3D 리소스를 판매하는 SS 스토어가 있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구매해서 수정해서 사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현업에서는 대부분 이제 자본이 있는 회사들은 자기들이 이제 제작을 해서 쓰겠지만, 이제 아마추어 팀 같은 경우는 이런 케이스도 많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학생 때 공모전을 해보고 싶어 이럴 때는 많이 이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최근에 이제 4차 산업이 되면서 어떤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화나 4차 산업 관련 기술 요소에 의한 자동화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가상 공간의 제작 중에 또 다른 방법은 센서를 통한 입력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자율주행 자동차 있잖아요. 테슬라 같은 그런 곳에서도 보면은 자동차의 센서들이 도로들을 인식해서 도로, 건물, 차, 사람들을 인식해서 자기 스스로 컴퓨터 안에 가상의 어떤 도시를 그리는 거예요. 그 주변을. 그리고 거기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와 같이 어떤 요즘에도 이제 VR, AR 혹은 실감형 콘텐츠의 가상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센서나 카메라를 드론이나 자동차에 달고 이렇게 주행이나 비행을 해서 자동 스캔을 해서 만드는,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람이 좀 수정하고 퀄리티를 높이는 그런 식으로 만드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전자, 전기공학 이런 쪽에 나중에 대학교 전공들을 선택할 수 있겠죠. 여기서 조금 더 추가하면 이제 광학이라고 따로 또 세부 전공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센서에는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레이더 센서, 라이더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레이더 센서, 라이더 센서는 여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어떤 물체와의 전파를 이용해서 반사되는 어떤 시간 값으로 마치 무슨 박쥐처럼 그렇게 어떤 형태를 알아내는 거고요. 구체적인
형상 파악 능력은 이제 비교적 떨어져요. 뒤에 제가 라이다 센서 얘기도 할 텐데 그것보다는 떨어지지만 어떤 비가 오거나 이런 기상 요건에는 어떤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레이더 센서가 아직까지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반대로 라이다 센서는 이제 레이저를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레이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다 정밀하게 파악은 가능하지만 이제 막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런 방해를 많이 레이저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죠. 이제 비슷한 센서가 여러분들 요즘은 휴대폰엔 다 달려 나오거든요. 뭐 갤럭시 뭐 S20 울트라나 아이폰 뭐 프로맥스, 12 프로맥스 이런 거 보면 그 토프 센서나 이제 라이다 센서가 전면 카메라에 부착돼 있죠. 이런 것들이 사진을 찍고 할 때도 보다 정밀하게 인식하기 위함입니다. 핸드폰에 왜 라이다 센서가 더 들어가냐면 이제 우리가 막 비가 오는데 핸드폰 들고 촬영할 이런 일은 잘 없잖아요. 근데 실내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 보면 걔네가 이렇게 실제로 이 방의 사이즈나 이 가구나 이런 컴퓨터의 사이즈를 계측하잖아요. 그래서 정밀하게 계측을 하되 안전적인 실내에서 쓰기 때문에 라이다를 넣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토프 센서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어떤 카메라만으로 사람이 직접 하나하나 건물이나 컴퓨터 같은 걸 만들지 않고 자동으로 스캔하기 위한 요소입니다. VR, AR에서 사용하기에 가장 이제 최적의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스튜디오 보면 카메라가 주변을 쫙 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실시간으로 다 촬영하는 것인데 이거를 우리가 간단한 스와이프 조작만으로 다른 카메라로 스무스하게 넘어가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는 이 360 카메라는 자기를 중심으로 주변을 다 찍어서 고개를 돌리는 VR 기기를 쓰고 고개를 돌렸을 때 그쪽 부분을 보여줄 수 있도록 모든 부분을 촬영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일종의 어떤 촬영과 영상 편집 부분을 좀 배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 촬영 원본 파일을 보시면 모든 방향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편집할 것인가 또 어떻게 렌더링을 해서 압축을 할 것인가 핸드폰으로 전달하는 경우는 얼마나 용량을 줄여서 하는 것인가 그래서 영상 부분을 또 전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걸 편집하는 인원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통신 관련된 전공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처음에는 그래픽 같은 얘기를 좀 했는데 나중에는 기술 얘기만 하네. 이게 뭐냐면 대부분 뭐 다른 4차 산업의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이런 건 대부분이 기술자세요. 컴퓨터 공학 이런데 VR, AR은 어떤 컨텐츠를 제작하다 보니까 아티스트, 디자이너, 그 다음에 공학도도 이제 프로그래머, 그 다음 전자전기, 광학 이렇게 다양한 종합적인 어떤 역량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점차 앞으로 어떤 전공을 선택해 나가실지는 어느 정도 선택권이 있으세요. 오늘 뭐 간단히 실감형 콘텐츠 분야에 대해서 어떤 역량들, 기술 요소가 있는지를 설명해 드렸고요. 이런 기술 요소들을 공부하는 분야를 앞으로 선택하시는 것들이 어떤 여러분들의 진로 판단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과거에 3D 게임을 개발하던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또 경력을 가지고 제가 원래 갖고 있던 역량도 있는데 또 영화 중에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고 또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가상 세계에서 플레이라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가상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하는 유튜브에 다양한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젠틀맨이라는 영화를 또 보면 가상으로 멤버들이 모여서 막 통화하고 회의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게 미래 시대에는 당연시 되겠다 싶어서 이쪽에 관심을 갖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개발 자체만 하는 게 아니라 창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업을 이제 시작하는 거에서 애로사항이 많았던 게 첫 번째로는 이런 거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되게 없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제 사람을 구하고 함께 할 사람을 찾는 게 굉장히 당혹스럽고요. 그 전까지는 다양히 많이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직까지는 생각보다 이제 실감형 컨텐츠, VR, AR 관련된 장비를 가지신 분들이 적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테스트하는 장비 구하고 이런 것도 다른 걸 했던 것보다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힘들었을 때는 그 와중에 이제 사람을 구해서 우리가 제한된 기간 내에 첫 번째 컨텐츠를 첫 번째 걸 만드는 데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한번 그래도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 협력을 했던 사람들과 계속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처음이 힘들었고요. 보람이 나름 있고 성과라고 느낀 건 그게 완성이 돼서 이제 저희 제작한 컨텐츠 같은 경우는 모 도시에 이제 초등학교들이 납품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파일럿 테스트를 하는데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이 막 교육용 컨텐츠 VR로 해보고 막 좀 재밌어 하고 할 때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는 미디어의 좀 진화라고 보거든요. 이게 실감형 콘텐츠가 단순히 엔터테인먼트용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는 글만 봤고 그래서 홈페이지에도 글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지라는 게 올라가고 이미지 하나 올려도 그게 막 대단한 시절이 있었고요. 그러다 그 이미지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지금은 대부분 영상으로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영상들이 이제 터치와 인터랙션이 되고요. 그와 같이 어떤 실감형 콘텐츠나 VR, AR은 글, 이미지부터 시작해서 영상, 그 다음에 이어지는 새로운 미디어의 형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미래에는 아무도 그냥 평평한 평면에서 화면만 보고 살지 않을 거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가진 모든 미디어는 가장 발달된 미디어 형태로 컨버팅하는 작업들이 될 거라는 저의 예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필요한 역량이 두 축으로 나뉘는데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확실한 내 역량으로 가지셨으면 합니다. 단순히 호기심으로 접근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제 공학계통의 컴퓨터 관련 스킬을 확실히 가지고 계시던가, 아니면은 그래픽이나 영상, 3D 분야에 대한 확실한 실력을 갖고 뛰쳐드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 중에 아무런 베이스나 실력이 없다면 굉장히 좋은 동료를 모으는 능력을 가지든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앞단에서 이제 동료를 모으는 건 좀 추상적인 얘기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나의 전공 역량을 확실히 쌓고 시작을 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좀 유사성을 갖는 이제 전공들은 이제 정보통신이나 컴퓨터 관련 학과들이 있고, 멀티미디어나 애니메이션 게임 분야의 마이스터고들이 있고요. 학교까지는 수능 공부를 하고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학에 진학할 때 컴퓨터공학, 그다음 소프트웨어 전공, 혹은 이제 디지털 미디어 컨텐츠, 그 다음에 3D 영상 관련 컨텐츠 학과, 이런 쪽 이제 미술이나 디자인 조형 계통 학과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는 걸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어떤 호기심으로 이 분야에 뛰쳐들려고 하는 인원들이 요즘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인력을 구하기 힘들었다, 이거는 실력이 준비된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웠다는 거지, 관심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관심 있는데 이거 뭐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죠? 뭘 공부해야 되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실감형 콘텐츠라는 것도 아까 제가 뭐 미디어의 흐름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기존에 있던 학문들이 개선돼서 그게 또 융합이 돼서 나타난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친구들은 뭐 나는 기술적인 공부는 딱 필요한 것만 할 거야, 혹은 이런 건 재미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만드는데 필요한 역량이라 하면 좀 흥미가 없더라도 좀 도전해 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컴퓨터공학 전공하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적성에 맞는 친구들은 소수일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보다 내가 관심 없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거를 뛰어넘고 해낸 사람들이 결국 어떤 나의 자질을 갖추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또 포기하지 마시고, 또 재미가 없는 과정이 분명 있을 거예요. 이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오시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좀 그런 시련을 좀 극복해 나간다면 아까 말했듯이 구하기 힘든, 찾아보기 어려운 준비된 역량을 갖춘 사람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드릴 말씀인데, 첫 번째는 좀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해볼 수 있을 때는 해보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걸 해봤다면 하나 정도는 붙잡고 확실한 어떤 실력 위에 서보기를 권장합니다. 집중해서 뭐 방학 한두 번을 투자를 해서 집중해서 어떤 수준의 실력까지 올리기를. 왜냐하면 이게 다양한 걸 해봐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알아야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권장을 드리는 건데요. 그 다음 어느 수준 이상 해봐라, 이런 이야기는 왜 드리냐면, 그게 어느 수준을 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그 역량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근데 진짜 맛보기나 간단하게만 하면요, 몇 년 지나면 이제 없는 역량이 되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걸 발견했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꼭지로 또 드린 말씀은, 우리나라에서 교육이나 또 성장기에 많이 권장을 안 하는 게 좋은 취미를 갖는 법을 전혀 가르쳐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부에만 매진을 하고 취미를 좋은 걸 갖고 또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나의 어떤 힐링 요소로 만들어 가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그런 거를 경험하지 못하고 자라셨기 때문에 알려줄 수가 없고요. 왜냐면 사느라 바쁘셨거든요.
교육기관에서는 성적 올리기 바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부작용이 2개가 있는데 뭐 2개 이상도 있겠죠. 제가 좀 느낀 2가지의 부작용은 그 청소년 때 스트레스에 너무 취약해진다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취미가 있다면 그걸 풀어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갖게 되는데 제대로 된 취미가 없으니까 스트레스를 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뭐 자고 쉬고 이런 거 말고요. 또 하나의 잘못된 부작용은요. 취미에 대한 어떤 의식이 없기 때문에 정말 재미없던 공부만 하다가 취미가 될 법한 괜찮은 걸 발견해 버리면 그거를 내 진로로 그냥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직업과 진로는 어떤 내가 보상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제가 앞단에 다양한 걸 해보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걸 해야 되는 이유는 대학에 대한 진학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좋은 취미를 찾아내고 또 좋은 특기를 찾아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취미는 잘 즐기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트레스도 푸시고 좋은 특기를 찾아내면요. 그걸 또 나의 진로와 전공에 맞춰서 그 특기로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업을 구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